도리 농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자 인구가 늘어나 2만 명을 넘어섰고 왕국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1042년) 국외왕국의 역사를 바꾸는 일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도의 유명한 승려 아티샤가 히말라야를 넘어 국외왕국으로 온 곳입니다. 아티샤, 그는 당시 인도 불교를 이끌던 고두로 그 명성이 티벳 공원까지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수트레이지 강이 도도히 흐르는 자다마을 언덕에 국외왕국 최초의 사원이 지어집니다. 사원의 이름은 도링사. 이 사원을 시작으로 티벳 서부 전역에 108개의 사원이 생겨납니다. 히말라야 저편에 신비한 불교 왕국 샴발라의 전설이 생겨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아티샤는 국외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꺼져버린 불교의 불씨를 되살립니다. 인도 문헌을 티베도로 바꾸는 대규모 번역 작업이 이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티벳 불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전의 대부분은 국외왕국 때 번역된 것입니다. 9세기 왕실의 분열로 사라질 뻔한 티벳 불교는 국외왕국으로 인하여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라사의 둘의 풍사, 티벳 최대 규모의 사원입니다. 이곳에선 1년에 한 번 대형 탱화를 꺼내 언덕에 거는 괴불 행사가 열립니다. 티벳 전역에서 이 장관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탱화의 길이는 자그만치 50m. 이 사원의 성녀는 600년간 티벳 불교 최대의 종파를 형성한 게르파입니다. 이 종파는 아티샤의 정신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국외왕국으로 번놓은 아티샤의 불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불교가 탄생한 인도. 이곳 날란다 대학은 한때 2만 명의 학생이 기숙하며 불교를 연구했던 곳입니다. 불법을 구하러 서역으로 간 신라승 해초도 바로 이곳에서 수업했습니다. 날란다는 당시 세계 최대의 대학이었죠. 그러나 불교는 인도에서 불가사의 할 만큼 완벽하게 종족을 감추고 맙니다.
10세기경 이슬람군의 침부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인도에서 사라진 불교는 새로운 도피처를 찾습니다. 그것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길이었습니다. 내내 눈이 녹지 않는 히말라야에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험난한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더욱 깊어지는 것일까요? 인도에서는 자취도 없이 사라진 후기불교의 원형이 히말라야 깊은 산속 마을 사람들에게서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날마다 불경을 외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모든 이의 행복을 빌기 위해서입니다. 이 티베트 불교의 정신은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질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곳 히말라야로 전해진 것입니다. 히말라야는 장벽이 아니라 통로였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인도의 문화와 종교가 이 길을 따라 티벳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에서 북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국외왕국. 설산을 넘어온 인도 불교의 정수가 국외왕국의 벽화로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벽화를 자세히 보면 남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그림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도 후기 불교인 밀교의 특징입니다. 한없는 지혜와 이타적 사랑의 결합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벽화가 그려진 데는 성녀 린첸 산포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불경과 함께 많은 예술가들을 데려옵니다. 이 예술가들이 황량한 국외왕국의 벽면을 아름답게 채색했습니다. 이로써 티벳과 인도의 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국외 양식이 완성됩니다. 여기는 국외도성 인근의 자다마을입니다. 마을 주변에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이름 모를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우연찮게 새로운 발견을 하곤 합니다. 1992년 양을 치던 한 목동이 비를 피하려다가 화려한 석굴 벽화를 발견합니다. 통가 석굴군입니다.
이곳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도 새로운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피양 석굴궁입니다. 부드러운 암석을 파고 만든 석굴이 마치 돌집처럼 보입니다. 이 유적들은 국외왕국의 위성도시로 밝혀졌습니다. 석굴의 수는 1150개, 이 중 20개의 석굴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 더욱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한 만다라입니다. 인도산 붉은 안료와 푸른 청금석 안료로 그려져 있습니다. 청금석은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나는 보석입니다. 이 하늘을 나는 비천상은 실크로드의 중심지 동항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쌍사자상은 페르시아의 문양인데 유럽 황실에까지 유행된 것입니다. 각도를 변화시키며 쌓아 올린 이 천장 형태는 아프가니스탄 바미안에서 한반도까지 분포되어 있는 양식입니다. 티벳 변경의 동굴에 어떻게 유라시아 각지의 문양과 건축 양식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코가 높은 사람은 서양인일까요? 비밀을 푸는 열쇠는 국외왕국에서 서쪽으로 4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인도 북부의 라다크입니다. 예전에는 국외왕국과 더불어 불교가 번성했던 라다크 왕국이 있던 곳입니다. 라다크는 지금도 티벳에서 많은 사람과 물건이 오갑니다. 시내의 시장에서는 중국제 물건들을 험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육로로 티벳 고원을 가로질러 히말라야를 넘어온 것들입니다. 그 중에는 중국 쓰촨에서 만든 차도 있습니다. 이 차는 중국 쓰촨에서 자마고도를 통해 티벳으로 다시 히말라야를 넘어 이곳 인도 라다크까지 먼 여행을 해온 것입니다. फिर वहाँ से यर्कन से भी आता है, फिर यहाँ से कश्मीर से भी आता है, फिर यहाँ ले में पूरा व्यापार होता है। वैसे ज़्यादातर